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실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전기기기 두 번째 시간이죠. 2절 직류발전기의 특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시간을 통해서 제가 직류기는 직류발전기와 직류전동기를 통칭하는 단어로서 직류발전기와 직류전동기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직류발전기의 특성, 이것은 직류전동기의 특성도 될 수 있는데 일단 그 구조부터 먼저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직류기는 우리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라고 한다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N극과 S극이 있는 계자, 그리고 그 계자 사이에 이 전기자가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 양쪽에 있는 계자가 영구자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여기다가 코일을 감아서 어떻게 전자석의 형태로 되어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전기자를 영어로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아마추어라고 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A라고 하게 되고요. 이 아마추어 때문에 생기는 저항을 RA라고 하고요. 자, 이 계자는 영어로 field라고 합니다. field.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F, 계자 전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요, 전기자 전류라고 하게 되고요. 그럼 직류 발전기는, 자, 여기에서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만들어서 이 바깥으로 어떻게 연결을 하냐, 구조가. 또 이 양쪽에 있는 계자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도 역시 전원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 양쪽에 있는 거는 누가 전원을 공급하냐, 이 이제 고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 이 양쪽에 있는 전원을 자, 전기자에서 만든 것으로 공급할 거냐, 아니면은 자, 이 계자에 있는 거는 바깥에서 따로 공급을 할 거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종류를 나누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여자 방식에 의한 분류라고 합니다. 여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자석이 되는 방식을 여자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타여자는 외부의 전원으로 여자를 시키는 겁니다. 타여자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여자 방식이 있습니다. 자여자는 스스로 자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전기로 그 다음에 여자 시키는 겁니다. 자여자 방식에는 자여자 방식에는 크게 또 자, 직권, 이 전기자와 계자가 직렬로 되어 있느냐 병렬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직권이냐, 직렬로 되어 있으면 직권, 병렬로 되어 있으면은 분권, 직렬 병렬 짬뽕 되어 있으면은 섞여 있으면 이걸 우리가 복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타여자 방식, 자여자 방식 각각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타여자 방식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특성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자 방식에 의한 분류부터 한번 보죠. 타여자 방식은 뭐냐? 자, 이 그림으로 한번 보시죠. 타여자 방식은 발전기니까 여기다가 부하를 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부하를 거는데 이 계자에 들어가는 전기는 외부의 전원으로 별도로 공급을 해줍니다. 별도로 공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안에 전기자와 실제로는 계자가 회로가 분리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타여자는 어떻게 그러냐? 1번 타여자 방식. 타여자 방식은 자, 이쪽이 계자입니다. IF 계자 전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아마추어 전기자가 이렇게 별도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 회로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 계자에서는 아마추어로 자석 파이를 발생하게 되죠. 이게 타여자입니다. 자, 두 번째, 자여자 중에서 직권은 어떻게 되느냐? 직권은 자, 이쪽에 보시면은 전기자와 계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입니다. 즉 이렇게 가서 부하 통과해서 다시 계자 통과해서 다시 부하로 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172페이지에
그림이 한번 잘 나와 있게 돼요. 요걸 한번 보시면은 제가 지금 그리는 그림과 일치하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직권 회로상이 어떻게 하게 되냐? 자, 이쪽에 아마추어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계좌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가 어디로 간다? 여기 부하로 가게 된다. 계좌와 전기자가 직렬로 되어 있죠. 자기가 만든 전기로 자기를 또 여자시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분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 분권. 분권은 뭐예요? 분은 나눌 분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분권은 계좌와 그 다음에 전기자가 어떻게 되어 있다? 병렬로 되어 있는 구조다. 자, 여기에는 이제 부하가 있게 되죠. 이걸 우리가 분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 네 번째. 복권은 어떻게 되느냐? 복권은 우리가 저기 배드민턴 치더라도 혼합 복식 이거는 뭡니까? 남녀가 섞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권은 직권과 분권을 합친 형태로서 자, 이게 복권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 분권 복권 발전기가 있고요. 내 분권 복권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 내 분권은 자, 분권은 직권과 분권을 섞어 놓은 거예요. 반마시. 그래서 직권 계좌도 있고 여기에 분권 계좌도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내 분권 복권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외 분권 복권 발전기도 있습니다. 외 분권은 뭐냐? 자, 밖에다가 이렇게 회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안에서도 계좌 권선이 두 개입니다. 직권 계좌도 있고 분권 계좌도 있고 이렇게 나눠 있게 되는 거죠. 위에 있는 걸 내 분권 복권, 밑에 있는 걸 외 분권 복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 이제 뭐 하여간 설명은 다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 보시면은 복권은 또 뭐가 있느냐? 복권은 이 두 가지라고요. 그렇죠? 반은 직권으로 하고 반은 분권으로 하고. 복권은 이 두 개 코일을 같은 방향으로 감느냐 다른 방향으로 감느냐에 따라서 가동복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갖게 되면 이걸 우리가 차동복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특징들은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에서 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야, 자기 이제 내 분권이 있다. 이 내 분권을 분권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직권 계좌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완전히 연결시키면 되죠. 그렇죠? 단락시키면 되죠. 그럼 분권 계좌가 되죠. 또 자, 이것을 직권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분권 계좌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떼어내면 되죠. 그렇죠? 개방해버리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 복권 같은 경우에는 분권을 개방해버리게 되면 직권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직권 계좌를 단락시키면 이어버리게 되면 뭐가 됩니까? 분권이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12페이지의 맨 밑에 자,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자회자 발전기에서 분권 발전기부터 하나씩 읽어볼게요. 계좌의 여자 권선이 전기자와 병렬로 접속된 직류 발전기이다. 자, 부하 전류가 바뀌어도 단자 전압은 거의 일정한데 그 원리는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와 여자 전류의 약간의 감소로 인해 단자 전압은 다소 저하한다. 자, 복권 발전기 넘겨서 계좌 코일이 분권 코일과 직권 코일로 된 직류 발전기, 분권 코일과 직권 코일의 기자력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가동 복권 발전기가 있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차동 복권 발전기가 있다. 자, 두 종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계좌 코일에 흐르는 전류와 분권 계좌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반대 방향일 때 직권 계좌의 자기력 선속과 분권 계좌의 자기력 선속이 서로 상쇄되는 발전기를 차동 복권 발전기라고 한다. 직권 계좌에 흐르는 전류와 분권 계좌에 흐르는 전류가 같은 방향일 때 직권 계좌의 자기력 선속과 분권 계좌의 자기력 선속이 합해지는 발전기를 가동 복권 발전기라고 한다. 뭐 그냥 이러한 뜻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분권 복권 발전기, 외 분권 복권 발전기도 그림으로 나와 있게 되죠. 그 밑에 평복권 발전기. 부하, 무부하 전압과 전부하 전압이 거의 같은 특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발전기 중에서 전압이 같은 거예요. 전기를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전압이 거의 일정한 게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평복권 발전기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과복권 발전기. 유도기 전력이 전기자 내부의 전압 강화보다 크며 전부하 전압이 무부하 전압보다도 높다. 원래 전부하 전압, 전기를 쓸 때가 전압이 조금 더 낮아지는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전압이 높아져요. 그래서 전압 강화 뭐 보상용으로 많이 사용되게 되는 걸 우리가 과복권 발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17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타여자 발전기가 있습니다. 타여자 발전기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저기 이제 그림 한번 다시 그려드리겠지만 여기 이제 계좌가 있고
계좌로 가는 전류를 IF. 그 다음에 자 이쪽에 전기자가 있죠. 계좌에는 별도의 이제 전원이 있게 되는 거죠. 자, 타이자에서 왜 이걸 대표적으로 쓰지 않느냐? 얘는 별도로 직류 전원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제 구조가 조금 다른 것보다 더 복잡해지게 되죠. 자, 또 타이자 발전기에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 직류 발전기를 가동을 시키려면은 맨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기서 자속이 조금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여기 N극과 S극에서 그쵸? 일단 자속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코일을 돌렸을 때 전기가 만들어진다고요. 그쵸? 그런데 이 타이자 발전기는 양쪽에 N극과 S극에 있는 자속을 누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까? 이걸 여자를 누가 시켜줘요? 외부 전기에서 여자를 시켜주기 때문에 처음에 발전할 때, 스타트할 때 여기에 자속이 없어도 돼요. 근데 이제 자여자 같은 경우에는요, 자여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스타트를 해서 전기가 만들어지려면은 양쪽에 일정한 만큼의 자기장이 조금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걸 뚫고서 전기를 만들고 그 만든 전기로 또 양쪽에 자석이 점점 세어버리죠. 그쵸?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처음에 양쪽에 자기장이 약간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돌렸을 때 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타여자는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하니까 별로 상관이 없지만 자여자는 내가 전기를 공급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걸 우리가 잔류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예전 시대에 우리 이렇게 우물 파는 거 있다고요. 우물. 그러면은 막 이제 펌프로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거 할 때 이제 주의사항 첫 번째 물 한 바가지를 옆에 놔야 돼요. 그래서 이 물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물 한 바가지 딱 집어 넣고 그다음 펌프질을 해야지 물이 나온다. 마중물이라고 하죠. 마중물. 마중물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일종의 잔류작용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타이자 발전기는 딱 시험 문제에서 이걸 물어보죠. 다음 발전기 중에서 잔류자기가 없어도 되는 발전기가 무엇이냐? 라고 딱 묻는다면 누구예요? 타이자 발전기. 왜? 타이자 발전기는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딱 대답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이 타이자 발전기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타이자 발전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성 곡선? 아니죠. 그냥 우리가 이 발전기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그래프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좌 전류를 증가할수록 그 다음에 전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계좌 전류를 증가할수록 만들어지는 전기는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 만들어지는 전기가 높아지게 되니까 중간에 IA, RA의 전압 강화를 빼더라도 V 단자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좌 전류를 증가하면은 전압이 높아진다. 근데 전압이 무조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게 되면 자기 포화 현상 때문에 더 이상 높아지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런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무브와 특성 곡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브하고 포화 곡선 이렇게도 나타냅니다. 계좌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다. 계좌 전류 단자 전압, 계단 그렇게 외웁니다. 무브와 특성 곡선은 계단이다. 자, 그래서 지금 174페이지에 우리가 계좌 전류와 그 다음에 유도 전압이 뭐 단자 전압이 되는 겁니다. 전압과의 관계를 나타내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게 되면 타이자 발전기 외부 특성 곡선인데 타이자 발전기 외부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보십시오. 제가 노란색으로 이만큼이 실제로 발전기 내부에 있는 거죠. 전원은 따로 있지만 이만큼.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바깥에서 나타나는 단자, 우리가 밖에서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 본체에서 나오는 거는 전선밖에 없죠. 삼성일 때는 세 가닥. 그럼 우리가 바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전압, 그 다음에 뭐예요? 전류죠. 그렇죠?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거는 자, 전류를 증가시켰을 때, 그러니까 부하가 증가할 때, 전기를 많이 쓸 때 그때 전압이 어떤 특성을 나타내느냐. 여기 사용하는 게 예를 들어 220V 발전기라고 하면은 뭐 백열전구 10개를 키다가 100개를 킬 때 전압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전압이 그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은요, 중간에 전압 강화 E-IARA가 단자 전압이 되기 때문에 IA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전압 강화, 깎아먹는 전기가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약간 낮아지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평복권이라든지 과복권은 같아지거나 높아지게 되는 특성을, 재밌는 이제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이 특성 곡선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깥에서 본 특성 곡선이라고 해서 이거를 외부
특성 곡선이다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약간 이렇게 조금 낮아지는 형태를 그리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외부 특성 곡선이 조금씩 점차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가다가 수직으로 이렇게 낮아지는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수직으로 낙하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까요? 수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타내는데 이걸 가지고 있는 발전기가 바로 차동 복권 발전기입니다. 자, 그래서 수하 특성은 어떨 때 쓰냐? 여러분 용접 혹시 해보셨나요? 전기용접? 전기용접 하게 되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잘 못하기는 막 용접봉이 막 달라붙고 눈도 막 아프고 하게 되는데, 자, 수하 특성은 왜 차동 복권 발전기 그리고 왜 시험에 나오냐? 이게 용접기에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용접을 할 때는 사실 뭐냐? 용접이라는 게 바로 회로를 단락시키는 겁니다. 쇼트시키는 거예요. 쇼트시키게 되면 급격한 전류가 흐르죠. 급격한 전류가 흐를 때 용접봉을 녹여가지고 모재를 붙이는 건데, 그러면은 그 단자 전압이 낮아질 때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된다? 전류의 값을 제한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되면 안 된다고요. 용접이 일정하게 되려면은 전류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값이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일정한 전류값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특성을 바로 뭐가? 차동 복권 발전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용접용 발전기로 적합하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접용 발전기, 차동 복권 발전기 무슨 특성? 수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바로 그 얘기가 책에 있는 거죠. 174페이지 밑에 타해자 발전기 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고 합니까? 타해자 발전기는 전기, 화학, 공업용의 저전압 대전류용, 실험실용 전원, 대형 교류 발전기의 주 여자기 등에 사용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거는 아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직류 발전기에서 계자철심에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을 할 수 있는 발전기. 잔류자기가 없어도 되는 거 뭐죠? 타해자 발전기. 4번이죠. 2번. 직류 발전기의 무브와 특성 곡선은 뭡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단. 계자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죠. 3번이죠. 3번. 전압 변동률이 적고 자여자의 힘으로 다른 전원이 필요 없으며 계자 저항기를 사용한 전압 조정이 가능하므로 전기 화학용, 전지 충전용 발전기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이냐 물어보겠습니다. 자, 전압 변동률이 적다. 그 다음에 계자 저항기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권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3번 직류 분권 발전기입니다. 4번 전기자 저항이 0.1옴, 전기자 전류 104A, 유도기 전력이 110.4V인 직류 분권 발전기에 단자 전압이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회로 한번 그려볼게요. 직류 분권 발전기죠. 직류 분권 발전기는 여기에 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전기자가 있습니다. 전기자에도 사실 이렇게 저항 성분이 조금 있겠죠. 여기는 이제 부하. 이때 뭐라고 했냐? 전기자에 있는 저항이 0.1옴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0.1옴, 저항이 0.1옴. 그 다음에 전기자의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가 104A. 그 다음에 유도기 전력이 110.4V.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진 전기가 110.4V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단자 전압, 자 이쪽에 단자의 전압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죠. 단자 전압 V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것은 유기기 전력 E에서 중간에 전압 강하 뭐예요? IA, RA, 전류와 저항을 곱한 것만큼을 빼게 되면 되죠. 만들어진 전기가 110.4V인데 거기서 IA, RA 104 곱하기 0.1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10.4네요. 그렇죠? 그럼 얼마? 딱 100V가 되겠네요. 답은 얼마? 100V입니다. 5번 전격 전압 250V, 전격 출력 50kW의 왜 분권 복권 발전기가 있다. 자, 분권 계자 저항이 25옴일 때 전기자 전류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분권이니까 자 바깥에다가 분권 계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추어 이런 형태입니다. 그렇죠? 자, 전격 전압이 250V고 그 다음에 출력이 50kW래요. 그러면은 흐르는 전류가 얼마라는 겁니까? 50kW니까 I는 V분의 P 250분의 5만 하게 되면요 200A인가요? 그렇죠? 자, 여기에 200A가 흐른다고 합니다. 자, 이때 분권 계자 저항이 25옴일 때 여기 있는 저항이 25옴일 때 자, 이때 전기자 전류, 여기서 만들어진 전기가 얼마큼이 되겠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진 전기는 여기로 200으로 간 것,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간 것 두 개를 어떻게 됩니까? 더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흐른 전류는 얼마일까요? I는 R분의 V. 자, 25분에 양쪽에 걸린 전압이 250이니까 몇 암페어? 여기에 10암페어가 같겠네요. 따라서 200 더하기 10 하게 되면 얼마? 210암페어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 또 하나 계산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부하 전류가 지금 200이지 않습니까? 200이면 처음에 만든 거는 200보다 조금 더 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무슨 2만, 막 만들어진 게 2만이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2만을 만드는데 200밖에 안 가요. 그렇죠? 그럼 이상한 발전기잖아요. 답은 2번. 210.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저 대학교 다닐 때 모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공학하는 사람들은 센스가 있어야 된다. 6번. 부하의 변화가 있어도 그 단자 전압의 변화가 작은 직류 발전기는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가동 복권 발전기. 7번. 직류 발전기 중 무부하 전압과 전부하 전압이 같도록 설계된 직류 발전기는 똑같은 거. 평복권 발전기죠. 3번. 8번. 직류에서 전압 변동률이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되는 발전기는 무엇입니까? 전압 변동률이 마이너스로 표시된다는 건요. 오히려 전부할 때, 전기를 많이 쓸 때 전압이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과복권 발전기입니다. 9번. 직류 발전기에서 급전선의 전압 강화 보상용으로 사용되는 거, 전압이 떨어졌을 때 그걸 올릴 때 사용하는 거 뭐예요? 과복권기라고 해요. 3번. 10번. 직권 발전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1번에 뭐 직렬로 접촉되어 있다. 2번에 수전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할 때 사용된다. 3번에 보면은 단자 전압 식이 V는 E 플러스 I R A 플러스 RS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플러스죠. 그렇죠? 이게 이상한 거죠. 왜냐? 자, 직권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아마추어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저항이 이제 두 개 있다고 볼게요. RA가 있고 RS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단자 전압이 되는 거죠. 그럼 만들어진 전기가 E고 자, 여기 흐르는 전류가 I이기 때문에 자, V는 이렇게 됩니다. E에서 빼는 거죠. 그러니까 만든 것에서 빼는 거죠. 어떤 거? 전압 강화를. I, 그 다음에 RA 플러스 RS만큼을 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답은 3번이죠. 11번. 직류 복권 발전기의 직권 계좌건선은 어디에 설치되는가? 2번. 분권 계좌건선과 같은 철심에 설치한다. 12번. 직류 복권 전동기를 분권 전동기로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복권 전동기를 분권 전동기로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복권 전동기. 이 복권 전동기를 분권 전동기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분권으로 하려면 여기를 어떻게 돼요? 직권을 단락시키죠. 이어버리면 되죠. 그렇죠? 직권 계좌를 단락시킨다. 3번이죠. 13번. 아크 용접용 발전기로 가장 적당한 것은 뭐예요? 차동 복권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네요. 그렇죠? 이거 계산하는 거 조금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형식만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직류 발전기 특성, 그 다음에 타여자 발전기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그 뒤에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